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 있죠.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치까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임증권의 박상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조금 전에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서 나왔는데 이 같은 뉴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미 법원, 연방 정부가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처음 이제 좀 네. 알았고요. 일단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항소를 한 사항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상호 관세 협상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기조 고일 관세 기조 자체가 제대로 수행될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금융시장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미 네. 엔비디아 실적도 있긴 하지만 오늘 나스닥 선물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도 아마 그러한 여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회자되는 어떤 용어 중에 타코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늘 후퇴한다라는 이제 어떤 그러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상호 관세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충격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나가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맥락과 더불어서 이렇게 법원에서마저도 정책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건다라는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6월달에 저희가 중국과의 협상이 사실은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결이 된다라면 상호관세 리스크 자체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 법원의 어떤 제동이라는 것이 일단은 좀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조금은 좀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금융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예. 이유에 대한 관세 부과도 또 연기를 하면서 흔들리던 미국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가 최고점에서는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안정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관세 리스크 자체가 아무래도 국채 시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내일 이제 PC 물가라든지 또 물가 지표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상호 관세 자체가 지금 시행이 유예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제 물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제반 사항들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6월달에 우호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거는 물가 압력,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아마 9월쯤 돼서 미 연준이 사실은 이제 금리를 조금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면 이제 국제 시장의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할 것 같고 또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상반기 지금도 상반기긴 하지만 상당 부분 셀 USE, 그러니까 미국 달러 자산을 이제 매각하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도 이미 연초 수준을 회복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다시 좀 바이 USE 분위기로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면 자금 흐름 면에서도 이제 국제 시장의 조금 안정 요인이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최근에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미 국채보다도 일본 국채를 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 자체가 정상화됐다라는 게 사실은 좀 긍정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일본 하면은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초저금리인 어떤 디프레 상황 자체가 상당 부분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 결국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 소비자 물가 보게 되면 거의 3.6%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국채 금리의 어떤 정상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일본 내 쌀 가격을 포함한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또 지금 7월달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소비세 인하
소위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사실은 꺼내 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일본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으로 사실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일본 은행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 그러니까 네. 국채 매입 규모를 이제 축소하고 있는 어떤 제반 요인들 자체가 상당 부분 맞물리면서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이제 상당히 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걸 왜 우려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본계 자금의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국채 금리 자체가 워낙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일본의 생보사라든지 이러한 쪽이 주로 이제 해외 뭐 미국채라든지 또 다른 어떠한 자산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해왔었는데, 만약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면 해외 투자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금리 스프레드가 사실은 줄어들면서 엔화가 또 강세가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소위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난번에 사실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미국 국채시장 뭐 이러한 쪽, 아무래도 말씀드린 일본계 자금이 이탈했을 때 그 주식 국제시장 금리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 일본 국채 금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뭐 영국 국채 금리가 뭐 트러스트 총리 당시에 오르면서 시장을 충격을 줬듯이 그러한 쪽에 어떤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일본 그 국채 금리의 흐름도 저희가 조금 당분간은 좀 주시를 해야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국채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 더불어서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 시장의 뇌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예상을 했던 것처럼 0.25%포인트 인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래서 뭐 지금 경험상 우리나라 어떤 그 금리 정책 자체가 원화 가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네.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분위기도 보게 되면 뭐 결국은 이제 미국의 달러 흐름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 통화에 대한 어떤 절상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늘 한은이 이제 금통에서 이제 금리를 뭐 0.25% 내렸고 아마 하반기에도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네.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럼 원화 가치 자체를 이제 약화시키겠느냐라고 보면은 조금 그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타결이 되겠느냐, 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자금들 자체가 그동안 미국에서 빠져나가는데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현상이 내면서 미국이 달러가 다시 또 강세가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원화 환율의 흐름을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쨌거나 다음 주 되면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사실은 실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원화 가치에도 사실은 조금 절상 쪽에 어떤 압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뭐 금리의 어떤 국내 그 금통에서 어떤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6월 달에 전개될 여러 가지 대내의 변수 자체가 오히려 원화 환율 자체에 큰 좀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변수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금리의 결정보다는 대선이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어느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네. 뭐 지금 또 뭐 경기 부양책 생각해 보면 당초 저는 한 0%대 전망치를 하느니 내놓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다소 높은 한 1% 내외의 네. 어떤 성장률을 제시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1%라는 거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대폭 하회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내년에도 사실은 지금 잠재 성장률 이하의 어떤 성장률을 기대한다라고 보면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춘 어떤 네. 금리 정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각종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그 방향성을 좀 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직은 불피통하지만 사실 미 연준이 결국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안으로 하여금 그 추가 금리 인하의 좀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 해서 저는 하반기에 그 분기마다 한 차례 정도씩 금리 인하, 그러니까 두 차례, 최종,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연말은 한 2% 정도의 어떤 기준금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2.75%에서 2.5%가 됐습니다. 연내에 분기마다 한 번씩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2%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에서 0.8%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인데 오늘의 또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어떤 그 원인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한은의 설명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아마 내수 쪽에서의 좀 부진 현상, 그것이 뭐 건설 투자라든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그 상당히 어려운 뭐 사실 뭐 자영업자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절벽에 가까운 지금 소비 부진을 사실은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은의 어떤 설명들이 뭐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금리를 내렸을 때 촉발될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은 총재께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차기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과연 오늘 한은 총재께서 어떠한 또 생각과 거기에 걸맞는 이제 한은의 어떤 정책 행보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부분을 뭐 제시를 하실 건지 그러겠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금리 결정보다는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지금 뭐 금리 인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재정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추경이라든지 예.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 대선 이후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추경에 대한 그러니까 좀 단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좀 갖고 있는 상황들하고 뭐 지금 양당 공이 좀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거의 20조 이상의 좀 추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내수 경기 오늘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쇼크인 부분이 한은마저도 0.8%의 어떤 성장률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내 상황인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저희 어떤 재정 정책 또 통화 완화 정책 자체가 필요할 거고 그렇게 보면 신정부 입장에서 당장 해야 될 일 자체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조금 뭐 부양책 특히 이제 소비 부양책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정책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공약들을 보게 되면 뭐 AI 투자라든지 뭐 K 방산, 뭐 K 조선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윤곽만 있지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핵심 공약이라는 부분에서 기대는 걸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신정부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뭐 관세 협상의 어떤 타결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수 부양 쪽에서 얼마만큼의 재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해서 조기에 투여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면은 새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은 마지막으로 어떤 게 될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종 공약을 보게 되면 뭐 지금 말씀드린 AI 투자라든지 AI 인프라 또 뭐 에너지 수요, 수요, 뭐 전력 수요 관련된 부분 또 미국과의 어떤 협력 강화 업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 방산이라든지 K 조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굵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히려 좀 내수 업종 자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실시된다라고 하면 또 워낙 강세의 흐름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내수 소비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임증권의 박상현 수석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